전국에 계신 화학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레오스입니다. 자, 오랜만에 수능 완성 강의로도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수능 완성 강의를 수능이 끝난 시점에서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실상 수능 완성 같은 경우나 수특이나 수완 둘 다 같은 경우에는 풀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최대한 이제 한 2개년, 3개년 정도 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경향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EBS 연계 교재이고 수능 이제 평가원에서 검토된 교재이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작년에는 그냥 하다가 말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작년 것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올해 것도 수능 끝났지만 이제 내년 수능 보시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극히 일부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완성 문제도 이제 학교 내신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찍었어요. 근데 또 쌤 왜 갑자기 5강부터 들어오나요? 라고 했는데요. 사실 뭐 3강, 4강이요. 이미 다 풀어봤긴 했어요. 근데 너무 이제 푸는데 오래 걸리고 힘들고 하니까 저도 진이 빠져서 일단은 좀 빨리 풀 수 있는 단원을 먼저 빨리 풀어서 최대한 업로드를 먼저 해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해서 잠깐 순서만 좀 바꿔놓고 제가 재생 목록에 다시 수정해서 순서 위치를 바꿔놓을게요. 그래서 2단원부터 좀 먼저 풀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제가 종강하고 나서 이제 학교 마무리되고 나면 이제 1단원하고 나머지 단원들 해서 쭉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강하고 나면 제가 이제 종강 시점이 12월 21일인데요. 그 이후로부터는 좀 여유가 있으면 좀 최대한 빨리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수완을 한 개 이거 찍고 뭐 한 개를 더 찍든지 그렇게 해서 미리 좀 업로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완성 강의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뭐든지 간에 EBS 교재는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수완은 좀 약간 계산이 좀 많이 힘들다. 특히 모의고사에서 계산 같은 경우에 좀 너무 억지스럽게 낸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화학의 경향성이 계산을 여러분들이 요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EBS 연계 교재들도 뭐든지 다 많이 풀어보는 게 좋다. 계산이 좀 나쁜 말로 좀 더럽게 나오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면서 연습하는 게 좋다. 사실상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복잡한 계산 문제 안에서도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정확한 논리로 풀어갈 수 있느냐, 개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피디 개념을 공부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수능 완성 학교 시험 범위 안 나와요. 그리고 이건 뭐 이제 작년 건데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 사실상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이제 지난 수완 교재도 지금 빨리 이제 판매 마감이 되기 전에 예비 고3 하시는 분들, 고2 친구들 또는 고1 친구들도 미리 구매를 하셔서 아마 저랑 같이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뭐 서론이 길었고요.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테마 대표 문제로 작년 수능 문제, 올해 수능 문제 말고 작년 수능 문제였습니다. 동의원서 문제였고요. 동의원서 문제는 작년부터 이제 조금 몰이 포함돼서 양성자, 중성자 계산에 이제 몰까지 추가된 유형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 경향성에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선지에도 계산하게끔 만들어낸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용기 가와 나에 각각 들어있는 O2, I2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고요. 자, 지금 가의 정보를 봤을 때 O, 16, 18, 즉 얘가 지금 동위원소다. 맞죠? 동위원소. 산소 동위원소끼리 결합한 물질이고 여기는 수소 동위원소랑 산소 동위원소 다 섞여 있어요. 뭐가 왜 이렇게 복잡해. 아니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논리대로 천천히 풀어보면 돼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정보, 가와 나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양은 9.6몰, Z몰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일단 여기 지금 미지수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근데 조금 굵은 것 같으니까 조금 낮출게요. 한 요 정도? 자, 이렇게 해서. 근데 미지수가 지금 나를 계산하려고 하면 여기는 y도 있고 여긴 z도 있죠. 그럼 둘 다 미지수가 있죠. 그러면 뭔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구할 수 있는 거 쉬운 거부터 먼저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럼 가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양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 8번이잖아. 8번이잖아. 그럼 나 양성자 몇 개야? 16개네요. 16개. 그럼 16개인데 양성자의 양성자의 몰 하면 우리 뭐라 해야 돼요? 똑같아요. 분자 몰 곱하기 해당 원자수 이런 거 했었죠? 분자 몰 곱하기 해당 원자수 곱하기 해당 양성자수, 중성자수 뭐 이런 식으로 해줬다 했었죠. 그러면 양성자수니까 분자 몰 곱하기 해당 양성자수, 해당 분자의 양성자수를 곱해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가하 분자에 들어있는 O2개, O2라는 물질은 양성자가 총 16개가 들어있으니까 곱하기 X를 해준 게 9.6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다, 맞죠? 그럼 딱 계산을 해보면 여기 얼마예요? 0.6 들어가면 된다, 맞죠? 그래서 이거 X가 0.6몰이 나오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Z는 일단 계산을 식만 적어볼게요. 우리가 이런 이제 밑에 있는 식을 통해서 연립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Z식을 구하면요. Z 어떻게 되죠? 얘는 첫 번째 양성자 몇 개 있어요? 한 개, 8개, 10개 들어있고 밑에도 한 개, 10개 들어있다 맞죠? 8개에서 10개 들어있죠. 총 10개예요. 아, 얘도 양성자가 10개, 얘도 10개 들어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10 Y개가 Z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맞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지금 뭐 한 거예요? 분자 몰 곱하기 해당 분자의 양성자 수 곱해서 더한 거다 맞죠? 그게 Z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맞죠? 자, 두 번째 정보. 가와 나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의 합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말을 해줬으면 자, 중성자 양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전체 질량수 빼기 양성자 수 해주면 되죠. 우리 양중 전질 나오면 다 하나씩 이제 맞춰가서 풀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얘는 중성자 정보가 주어졌으니까 전체 질량수에서 우리 양성자 수를 빼주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분자니까 34다 맞죠? 얘 질량수가 빼기 16 해주면 뭐예요? 얘는 18개 나오네요. 오케이. 그럼 얘는 18개 곱하기 얼마예요? 0.6만큼 곱해야겠다. 맞죠? 그래야지 얘가 뭐예요? 아, 얘가 가에 들어있는 중성자 수를 말하는 거다.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10.8 맞나요? 10.8. 아, 그럼 자연스럽게 너가 얼마 돼야 돼? 9.2가 돼야겠구나.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9.2. 자, 여기 다시 해볼게요. 이쪽에는 총 분자량이 20이다, 맞죠? 그럼 빼기 10을 해주면 얘는, 10개 들어있네. 위에 있는 거. 얘는 10개 들어있어요, 맞죠? 그럼 얘는 몇 개 들어있지? 얘는 19다, 맞죠? 19 빼기 10이다, 맞죠? 나는 9네. 그럼 이게 양성자 각각 양이죠. 근데 얘는 분자 몰이 다르니까 각각 따로 곱해줘야 된다, 맞죠? 그래서 9.2는 10 곱하기 0.2, 2 더하기 9y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맞죠? 아하, 됐습니다. 오케이. 이게 뭐 구한 거예요? 중성자수를 구한 거다, 맞죠? 중성자수, 양성자수 제껴서 중성자수 구한 거다, 맞죠? 그래서 중성자수. 자,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얘가 7.2니까, 아하, y는 얼마? 0.8, 0.8 여기 대입해주고, 0.8, 그럼 여기다가 0.8 대입해주면 이게 8이니까, 아하, z는 10이겠구나. 10몰, 끝. 다 풀었습니다. 볼게요. 자, 기억, z는 10이다 맞고요. 니은, 나에 들어있는 수소. 자, 중수소죠, 맞죠? 중수소 원자수분의 일반 수소, 그냥 일반 수소 원소수 원자수를 이제 비교해보라 했어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되지. 이것도 확인해 보면 돼요. 자, 여기는 얼마 있어요, 지금? 지금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왜 렉이 걸리지?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어이구, 예, 갑자기 패드가 렉이 걸렸어요. 자, 지금 뭘 구하라 했냐? 얘와 얘 몰수를 비교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맞죠? 우리 색깔 좀 바꿔서 할게요. 이제 뭐 난잡하게 헷갈리면 안 되니까 얘와 얘를 비교하세요 라고 하면 뭐예요? 얘 원자수 뭐예요? 분자몰 곱하기 해당 원자수 해주면 된다. 맞죠? 그럼 자, 얘의 원자수는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얘 1번 분자에서는 0.2몰이 2개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0.8몰이 한 개 있어요. 더하기 0.8몰 한 개 있어요. 얘가 이거다. 맞죠? 그럼 얘가 0.4, 0.8 하면 1.2몰만큼 있겠네요. 맞아요? 이해되죠? 분자몰 곱하기 해당 원자수 한 거예요. 그럼 너는 뭐예요? 그냥 0.8 곱하기 1이지. 0.8이다 맞죠? 그러면 수소 1짜리 일반 수소가 1.2, 그럼 중수소가 0.8만큼 들어있다 맞죠? 몰수가. 이게 얼마라고요? 헷갈렸어. 자, 수소 1짜리가 1.2죠. 맞죠? 수소 1짜리가 1.2고요. 너가 0.8이네요. 아하, 그러면 2분의 3 맞고요. 자, 마지막 디귿 보면요. 가에 들어있는 산소의 질량분의 나에 들어있는 H2의 질량이라고 했는데요. 질량은 뭐예요? 몰 곱하기 분자량, 몰 곱하기 분자량. 그럼 된다, 맞죠? 몰 곱하기 분자량인데 여기는 동의어조이기 때문에 실제 잘 맞춰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O2의 질량이라고 나왔으니까 O2는 뭐예요? 질량은 O2의 분자량 곱하기 몰인데 몰 얼마 있었어요? 몰은 0.6몰, 분자량은 34였다. 얘는 맞죠? 원래 산소 분자량 32인데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34라고 계산해야 돼요. 왜? 얘는 얘의 질량수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산소 O2라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34 곱하기 0.6 해주고요. 분해 물도 계산하면 돼요. 물도. 그럼 여기 있네요. 물도 20, 0.2몰, 19, 0.8몰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맞죠? 20 곱하기 0.2몰 더하기 19 곱하기 0.8몰
자, 그러면 모두 다 분자 분모에 10 곱해주고요. 그러면 4, 24, 204 분의 얘는 40 되죠. 맞죠? 40. 98에 72, 7, 160인가요? 98에 72, 2, 7, 150이죠. 헷갈려. 머리로 암산이 안 돼요, 요즘. 8, 152죠. 152. 150이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204분의 192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얘를 뭐로 나누어 떨어지나요? 9로 나누어 떨어지나요? 9. 9로 나누어 떨어지죠. 9로. 맞나요? 3으로 나눠 떨어지겠네. 일단 3으로 나눠 볼게요. 204는 3으로 나누면 3, 6에 18, 24. 그러니까 이 정도 계산이 이제 화학에서 요구한다 이 말이죠. 이 정도는. 이 정도 산수는 화학에서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3, 6에 18, 12, 64. 68분의 64 남았죠. 한 번 더 나눌 수 있다 맞죠? 얘는 4로 나누면 되나요? 2로 나눌까요? 2로? 32분의 2로 나누면 34. 한 번 더. 2로 나누면 17분의 16. 오케이. 17분의 16. 맞네.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시죠? 그냥 개념만 들어가 있고 개념의 계산만 조금만 들어가 있는 수준이에요. 그냥 계산만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아까 전에 녹화 중에 패드가 꺼져 버려가지고 지금 잠깐 끊겼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패드가 지금 꺼졌어요. 그래서 꺼졌다가 다시 켜져가지고 지금 다시 재녹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계산이 조금 들어가는 유형이라도 그냥 계산을 좀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되겠습니다. 답만 말을 못하고 끝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정답 5번 되겠고요. 다음 문제, 우리 밑에 있는 거, 이제 기출문제랑 유사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닮은 꼴 문제로 유형 익히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용기 가와 나에 각각 들어있는 H2에 대한 자료이다. 이거랑 비슷한 유형이죠. 위에 있는 거랑 완전요. 보도록 할게요. 자, 가와 나가 있고요. 가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양은 1몰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알겠네요. 자, 이 정보를 통해서 X를 바로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처럼 아까보다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얘는. 자, 양성자 양 어떻게 되죠? 얘는 1, 1, 8이니까 10이다 맞죠? 아, 양성자 수가 10몰인데 10몰 곱하기 X 분자의 몰 X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총 양성자 수다 맞죠? 1이니까 X는 0.1 자동으로 나오겠다 맞죠? 굉장히 어렵지 않고요. 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은 나가 가의 1.8배이다. 중성자의 양 이제 중성자 수 구하면 되죠. 자, 중성자 수는 얘 질량수 전체 20 빼기 10 하면 된다 맞죠? 그럼 중성자 수 얘는 10개. 얘는 어떻게 돼요? 20 빼기 어떻게 돼요? 20이 아니죠. 19죠. 아까랑 똑같아요. 19 빼기 어떻게 돼요? 10 해주면 얘는 9다 맞죠? 아, 중성자수. 그럼 중성자수는 10 곱하기 0.1몰. 그럼 얘가 또 얼마 있어요? 1몰만큼 들어있는 게 중성자수겠네요. 가는. 나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중성자수 9 곱하기 y몰 이게 중성자양이다 맞죠? 근데 나가 가의 1.8배 9y가 1 곱하기 1.8이니까 1.8 해주면 되겠다 맞죠? 그럼 y는 0.2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y는 0.2몰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자, 보면요. 기억. x 더하기 y는 0.3이다. 맞고요. 자, 니은 수소 1짜리 기본 수소짜리 이 수소의 원자수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수소 구하는 거죠. 그럼 분자 몰 곱하기 해당 원자수 하는 거랑 똑같다. 맞죠? 그러면 얘는 1몰 곱하기 1몰이 아니라 0.1몰 곱하기 혹시나 모르니까 색깔 바꿔서 0.1몰 곱하기 2개 0.2몰이다 맞죠? 얘는 가는 0.2몰 나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에서는 0.2몰인데 한 개 있다 맞죠? 그러니까 0.2몰이다 맞죠? 그래서 똑같아요. 틀렸고요. 지금 물의 질량은 이라고 했으니까 질량은 몰 곱하기 해당 분자량 몰 곱하기 분자량 해주면 된다 맞죠? 나에서 가에서 구해야 돼요. 분자량 구해주면요. 너는 분자량 20 곱하기 어떻게 돼요? 몰 곱하기 분자량 그러면 20 곱하기 1이 0.1이니까 2다 맞죠? 너는 2고요. 너는 19 곱하기 0.2다 맞죠? 19 곱하기 0.2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3.8이다 맞죠? 나는 3.8이에요. 나에서와 가에서의 1.9배이다? 맞네요.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네요. 어렵진 않은데 기출보다 계산 유형이 훨씬 쉽게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정리하시고 우리는 이제 2점 테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점 테스트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은 이제 고2 수준에서도만 나오고 고3에서 안 나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림은 원자의 구성 입자를 발견한 실험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가 뭐 발견한 거예요?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 발견한 거고요. 자, 나는요.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는 거다 맞죠? 뭘 발견한 거예요, 얘는? 자,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원자 핵입니다. 원자 핵, 양성자가 아니라 원자 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공통점 뭐예요? 마이너스 전화 띈다. 이거는 가만 해당되고요. 질량이 있다. 질량이 있는 거는 맞아요. 질량이 당연히 있죠. 근데, 요거는 중요한 게 질량이 있는 거는 맞는데, 전자는 원자 핵이나 원자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 중성자보다 질량수가 질량이 아주 미세해서 거의 측정하기 어렵다. 라고 그런 것까지 얘기했었다 맞죠? 질량이 있는 건 맞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게 조금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질량이 있다라고 물어보는 선지는 전자한테 잘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 하지만 질량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질량이 아주 미세해서 실제 질량수를 측정할 때 전자의 질량을 포함하지 않는다까지도 배웠죠. 맞죠? 그런 다음에 디귿 원자의 중심에 위치한다? 아니죠. 전자가 원자 중심에 위치하지 않고 이거는 원자 핵에 대한 설명이다. 맞죠? 그래서 사실 나머지 선지가 아니어서 니은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요 선지는 조금 저는 애매하다 생각해요. 이런 걸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기출에서. 알겠죠? 그래서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엄청 쉬운 문제도 이것도 맞죠? 보면요. 표는 원자의 구성 입자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에서 디귿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전해량만 보면 답 나옵니다. 맞죠? 양중전 중에서 뭐예요? 플러스 1은 양성자, 마이너스 1은 전자. 그 다음에 기억은 뭐예요? 0이고 중성자겠네요. 전해량이라고 했으니까. 질량 상대값이면 양성자 1이면 중성자도 1. C는 양성자, 중성자가 1이야 가정했을 때 1700 뭐시기 분의 1 이렇게 뭐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몇천 분의 1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1보다 작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기억 BCA 순서 맞고요. 자, 니은 나트륨과 마그네슘에서 기억의 수 중성자 수와 같다. 맞죠? 12, 12죠. 둘이 빼면 된다. 맞죠? 세로로 빼면 돼요. 맞고요. 디귿 산소 이가 음이온과 플로린 1가 음이온에서 디귿의 수 전자 수와 같다. 오케이. 둘 다 등전자 입자 네온 전자 배치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아주 쉽습니다. 빨리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가 탄소 원자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수소 1짜리, 2짜리, 그리고 탄소 12짜리 이런 식으로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자연계 존재 비율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분석해보면요. 자, 지금 얘가 뭐예요? 수소, 일반 수소 있고 중수소 있다 맞죠? 1짜리, 2짜리. 근데 중수소 비율이 0.01 아주 작다 맞죠? 원자량이. 그럼 얘가 X가 아무리 크더라도 결국 이런 식으로씩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얘 원자량이 우리 평균 원자량 구하는 공식 어떻게 돼요? 얘 둘이 곱하고 얘 둘이 곱하고 나누기 100 해주면 된다 맞죠? 근데 x는 얘가 2라면 2에 엄청 가까운 숫자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계산했을 때 얘가 압도적으로 존재 비율이 더 많기 때문에 얘에 가까운 숫자인 얘로 나온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얘의 원자량이 실제 1.0078인데 1.008로 가까이 나온 거다. 맞죠? 그래서 얘에 가깝기보다는 얘에 가깝게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것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탄소는 기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보면요. x는 1.008보다 작다. 1.008보다 왜 작아요? 더 커야 된다. 맞죠? 1.008보다 커야 돼요. 자,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뭐라고 했어요?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한 다음에 나누기 100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계산했을 때 얘 계산한 게 1.008이 나오면 x가 지금 1.0078에서 숫자가 더 커져야지 평균 돼야지 1로 넘어간다 맞죠? 그러니까 x가 더 컸어야죠. 1.008보다 더 커야지 더해서 이렇게 숫자가 조절이 됐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죠. 무슨 느낌인지 이해돼요? 자, 다시 보세요. 지금 얘가 제가 동그라미라고 해보고요. 자, 쉽게 이해하면 이 말인 거예요. 자,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개념인데요. 이게 동그라미라고 세모라고 해요. 그럼 동그라미라고 세모라고 하는데 동그라미가 있고요. 세모가 있어요. 근데 동그라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압도적으로 높아요. 맞죠? 근데 둘이 이제 비율을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하기 해서 나누기 100 하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1.008이 나와야 돼. 1.008이 나와야 돼요. 근데 x가 만약에 그러니까 세모가 만약에 1.008보다 작다면 어떻게 돼요?
둘이 계산해서 1.008이 나올 수가 없죠. 왜? 너도 작고 너도 작은데 어떻게 평균이 더 크게 나올 수 있어? 안 되죠, 맞죠? 그러니까 얘가 1.008보다 최소한 더 커야지 이런 값이 나온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이 틀렸어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맞죠? 이런 식으로 볼게요. 자, 니은 6, 12짜리보다 원자량이 큰 탄소가 자연계에 존재한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료를 해석할 수 있냐라는 건데,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걸 보고. 자, 보세요, 이것도. 탄소의 평균 원자량이 12.011이네요. 아까랑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탄소 12짜리가 98.93짜리, 98.93이라고 존재 비율이 있네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뭐 1.07만큼이 이제 다른 데 존재한다 이 말이죠, 추가로. 근데 얘도 보세요. 12보다 평균 원자량이 더 크게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 12보다 더 큰 녀석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래야지 평균 원자량 했을 때 너가 나오지. 12보다 더 큰 놈이 있어야지 그게 나온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게 있죠. 방사선 탄소라는 것도 존재하죠. 아마 너가 이만큼 차지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맞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죠? 자, 디귿. 중성자 수는 12짜리 12탄소가 중수도보다 6배이다. 12탄소짜리 기본 탄소. 얘는 빼면 중성자 수 6개. 얘는 빼면 1개다 맞죠? 그러니까 6배 맞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4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개념명 문제로 사실 고3에는 문자로 줄 가능성이 높고요. 고2 때는 이제 내신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고2 모의고사에서 조금 심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요번 수능에는 안 나왔지만 앞으로 내년 수능까지 봤을 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우리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아는 거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아는 대로 풀어야 된다. 라고 됐죠. 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자연계에 두 가지 동위원소만 존재하는 염소, 염소입니다. 염소, 죄송해요. 자, CL 평균 원자는 35.5이다. 원래 알고 있는 놈이에요. 원래 알아요. 알고 있어. 안 줘도 돼. 원자는 35, 37. 존재 비율 시작 뭐라고 해야 돼요? 70대 30, 75대, 제가 실수했네요. 75대 25. 3대 1이라고 외웠죠. 우리 맨날 3대 5, 3대 1. 말이 계속 안 나온다. 맞죠? 3대 1 외운 대로 75대 25. 전 75대 25라고 잘 안 해요. 3대 1이라고 외워서. 실제 3대 1 나왔죠? 근데 존재 비율 퍼센트라고 했으니까 75, 25라고 적어주는 게 실제 맞습니다. 그래서 75, 25라 적어주고 존재 비율 B라고 했으니까 3대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맞죠? 그럼 중성자수 B 어떻게 돼요? 중성자수 얘는 어떻게 돼요? 자, 17, 17 빼주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18이고 20이다 맞죠? 18대 20, 9대 10이고요. 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분자량이 가장 작은 CL2의 존재 비율, 분자량이 가장 큰 존재 비율. 다 외웠던 거다 맞죠? 분자량이 큰 거, 작은 거.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CL2 35 곱하기 2개, 35, 37 이렇게 더한 거, 그 다음 37 2개 이거 외웠어요. 9대 6대 1이에요. 이렇게 외웠어요. 맞죠? 분자량이 가장 작은 놈이 9고요. 분자량이 가장 큰 놈이 1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거 다 외웠어요. 개념들 다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택은 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외운 대로 풀자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세 가지 이온의 구성 입자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에서 디귿은 각각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 하나이고 이온은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자, 이런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죠. 이런 거는 수능에 많이 나온 유형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딱 봤는데 지금 이온이 이렇게 있어요. 이온, 셋 다 이온이에요. 이온이면 뭐다? 근데 이온이면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이거를 보고 그냥 캐치해야 돼요. 바로 나와야 돼요. 정답, 디귿이 전자예요. 왜요? 너가 10이고 12예요. 둘 다 10, 10일 수 있잖아요. 10짜리는 네온이기 때문에. 전자가 10인데요. 네온은 이온이 될 수 없어요. 이온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이온이 아닌데 나머지 나오는 10짜리는 전자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0이 나오려면요. 이게 양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이게 10이라면요. 그냥 나오죠. 이거는 뭐예요? 플로린일까 음이온이죠. 너 양성자, 중성자 끝. 다 풀었네요. 플로린 9, 19 다 쓸 수 있어요. 자, Y는 어떻게 돼요? 산소 2가 음이요. 너는 둘이 더하면 8, 16이고요. 넌 Z 어떻게 돼요? 나트륨 11, 12, 23이다 맞죠? 11에 23. 그 다음에 넌 전자수 10개. 다 풀었어요.
아주 쉽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정보를 캐치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빠르게 캐치해라. 이런 정보를 빠르게 캐치해라 라는 거를 알려주는 정보였습니다. 자 보면요. 기억 x는 10이다. 맞고요. 자 니은 질량수는 x가 y보다 크다. 질량수 어떻게 돼요? 질량수 x는 19고요. y는 16입니다. x가 큰 거 맞죠? d가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 계산하면요. 자 z 제일 크다. 다 구해야 되네요. 아유 귀찮아. 9분의 10, 8분의 8, 11분의 12. 누가 제일 커요? 9분의 10이 더 크겠죠. 이건 1일 거고 9분의 10이랑 11분의 12 중에서는 너가 더 클 것 같아요. 맞죠? 너가 더 크겠죠. 그래서 x가 제일 크다가 아니라 z가 제일 크다가 아니라 x가 제일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3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원자 A에서 D의 질량수와 기억수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양성자, 중성자 중 하나이고 B에서 D는 동위원소가 존재한다. 이거 굉장히 독특한 유형이다, 맞죠? B에서 D가 동위원소가 존재하는데, 오케이. 그다음 기억은 양성자, 중성자 중 하나이다. 그러면 이게 양이냐, 중이냐를 가정해보고 풀어야 돼요. 근데 사실 심화 문제는 기억을 양성자로 주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중성자로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너가 양성자라면 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해보면 돼요. 자, 너가 양성자라면 이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A는 뭐예요? A는 탄소의 614다 맞죠? 됐죠? 그리고 B는 질소의 74짜리다 맞죠?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맞죠? 그리고 C는 탄소 8에 16짜리고요. D는요 탄소 8에 18짜리다 맞죠? 이런 식으로. 그럼 BSD가 동위원소가 존재한다? 동위원소? 말이 돼. 동위원소 둘이 존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근데 양성자 말이 나왔네. 끝났어요. 그러면 다 풀었어요. 이렇게 하면 넘어가면 돼요, 사실. 나왔으면 답을 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중성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중성자 해보면 돼요. 근데 중성자라고 했을 때 저는 처음 생각했을 때 중성자라 생각했어요. 지금 딱 문제 봤는데 그럴 것 같았는데 양성자가 답인 게 근데 중성자가 안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있죠. 왜 안 돼요? A가 모순이네요. A가 보세요. A가 6인데 14인데 얘가 만약에 중성자라면 양성자가 8이어야 돼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수소랑 헬륨을 제외하고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라고 했었죠. 뭐라고요?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의 모순이네. 안 되네요. 그런 식으로 어렵게 낼 줄 알았는데 쉽게 나왔다. 그리고 요 정보도 모순이 없다. 됐네요. 이런 식으로 그럼 나오면 바로 넘어가면 돼요. 우리 실제 수능에서도 바로 나오면 바로 넘어가야 돼요. 이제 발레 들었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아시겠죠? 사실은 이걸로 이제 근거를 증명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보면요. 기억, 중성자 수는 A와 C가 같다. C 중성자 수, A는요, 8이고요. C도 8이네요. 뺐을 때 위아래 빼면 된다, 맞죠? 같고요. 8로요. 88. 자, D는 C와 D는 동위원소 맞고요. 자, D가 전자수분의 질량수, D랑 B를 비교하죠. D는요, 전자수 몇 개예요? 전자수 양성자수로 읽으면 되죠, 얘는. 전자수 D가 8개, 질량수 18개. B는요, BBB, 얘는 전자수 7개, 그 다음 질량수 14. 얘는요, 얘는 2보다 크다 맞죠? 그래서 D가 크겠네요. 정답은 기억니은 D가 5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냥 요런 것만 잘 캐치하시면 될 것 같다. 요것만 잘 캐치해서 여기가 요게 지금 A가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A가 요 상황이 말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캐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도 그냥 우리 다 눈치를 채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것도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바로 빨리 푸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볼게요. 다음은 자연계 존재하는 분자 A2에 대한 자료이다. 분자랑 다른 거 세 가지이다. 자, 분자량이 서로 다른 A2가 세 가지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동위원소가 두 개예요. 동위원소가 두 개예요. 왜요? 예를 들어서 동위원소 뭐 어떤 A가요. A가 뭐라고 할까요? N짜리가 있고요. B가 M짜리 있어요. 만날 수 있는 거 N짜리 2개, M짜리 2개, NM짜리 하나, NM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하나, 둘이 하는 거 하나. 그래서 뭐라 했어요?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동위원소가 두 개다. 요걸 읽어야 되죠. 근데 동위원소 두 개이다. 오케이 확인했어. 자, 밑에 분자량 세 가지 나오고요. 존재 비율 나오는데 끝났어요. 2 차이 나죠. 2 차이 나는 건 뭐예요? 염소 나왔죠? 매 염소예요. 우리 외웠던 거. 왜요? 70, 72, 74. 즉, 너 35짜리 2개, 너 35 더하기 37, 너는 37짜리 2개 끝났어요. 그러면 16분의 9, 16분의 6, 16분의 1이에요. 끝. 다 풀었어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게 실전이에요, 실전. 이 정도는 다 외워줘야 됩니다. 자, 보면요. 기억, A는 16분의 14입니다. 16분의 3이다. 아니에요. 16분의 6이라서 8분의 3입니다. 8분의 3 틀렸고요. 자, A의 평균 원자량은 2분의 x 플러스 1이다. 평균 원자량 뭐예요? 외워야죠. 35.5다. 그냥 맞는지 확인만 해주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자, 72죠? 2분의 71이다. 35.5 맞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넘어가고요. 자, 디귿 자연계에 존재하는 1몰의 A2 분자량이 x 플러스 4인 A2의 양은 8분의 1몰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게 지금 나왔죠? 요런 거. 요게 지금 수능에 나왔는 개념이죠. 맞죠?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1몰 중에 얼마 있냐? 수능에 나왔나? 11몰에 나왔나? 어쨌든 최근에 나왔죠. 제가 어디 나왔는지도 지금 하도 문제를 많이 풀어서 어디 나왔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요 말이 나왔었어요. 우리가 최근 시험에 11모에 나왔던 것 같아요. 11모에. 자연계에 존재하는 1몰의 A2 중, 그 1몰 중에 뭐가 몇 몰이 있다. 이런 식으로 중성자수 그때 물어보는 문제 있었죠. 자연계에 존재하는 1몰의 A2 중, 그러니까 전체 1몰이 있다면 A2 분자량이 X 플러스 4짜리는 몇 몰이 존재하냐 이거였었죠. 그럼 보면요. X 플러스 4짜리가 뭐예요? 넣어줘, 너예요, 너. 너가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너가 74짜리예요. 맞죠? 74짜리. 74짜리가 8분의 1몰이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왜요? 얘가 1몰 중에서 A2가 존재하는 존재 비율이 얼마예요? 16분의 1만큼 들어있죠. 그럼 1몰 중에 16분의 1만큼 차지하면 얼마 있어야 돼요? 16분의 1몰이지. 틀렸어요. 8분의 1몰이 아니라 16분의 1몰만큼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리 푸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냥 존재비 아니까 바로 탁탁탁 알면 바로 탁탁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우리는 2점 테스트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몰 계산 유형이다, 맞죠? 요런 게 요즘 나오는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기가와 나의 같은 질량의 기체가 들어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자, 탄소 12, 산소 16, 산소 18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 오케이, 원자량 나왔고요. 이건 당연한 거고. 자, 가와 나에 들어있는 전체 중성자수. 그냥 중성자수 구하면 돼. 필요 없어. 너무 쉬워요. 그냥 중성자수 구하면 돼요. 자, 보면요. 자, 근데 같은 질량의 기체. 자, 이게 중요합니다. 같은 질량의 기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올수가 주어지지 않았어. 근데 같은 질량이래 라고 하면요. 아, 질량은 뭐예요? 모올 곱하기 분자량. 아, 그럼 얘는 모올수는 분자량분의 1, 분자량분의 역수만큼 들어있겠구나. 이해되세요? 자, 지금 뭐라고 했는지 제가 말을 이해했어요? 다시. 자, 질량 뭐라고 해야 돼요? 몰 곱하기 분자량이에요. 근데 얘는 몰수가 안 주어졌는데 질량이 같대. 질량이 같으려면 분자량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얘는 몰은 뭐예요? 분자량의 역수만큼 각각 비로 가지고 있겠네. 이 말인 거다. 맞죠? 이해돼요? 어렵다 맞죠? 자, 이런 게 몰 연습이에요. 그냥 몰 문제예요. 몰 문제 사실은. 동위원소는 그냥 동위원소고 몰로 푸셔야 돼요. 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분자량이 어떻게 돼요? 16, 32, 12 하면 어떻게 돼요? 전형적으로 44짜리다 맞죠? CO2 44짜리예요. 넌 얼마예요? 12에 18, 36에 12 하면 48이다 맞죠? 자, 그러면 너가 44대 48, 즉 비율은 11대 12다 맞죠? 11대 12.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가 12몰만큼 있다고 너가 11몰만큼 있다고 거꾸로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역연산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 둘이 곱했을 때 똑같죠. 뭐라고 해요 다시? 분자량 비가 너 대 너, 즉 11대 12예요. 그러면 몰수 비는 12대 11로 거꾸로 해주면 돼요. 맞죠? 근데 뭘 왜 구했어요, 쌤? 그러면요, 뭘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중성자수 구해야 되죠? 들어있는 전체 중성자수는 몰 곱하기 해당 분자의 중성자수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맞죠? 그럼 해당 분자의 중성자수 찾으면 되지. 자, 44에서 빼기 양성자수 해주면 된다, 맞죠? 양성자수 6, 8, 8, 16에 6 다음 22다, 맞죠? 맞나요? 맞죠? 20이니까 얘는 22만큼 곱해주면 된다, 맞죠? 됐죠? 숫자가 많이 힘드네요. 자, 나는요, 약분이 된다고 기대를 해봅시다, 우리. 나 같은 경우에는 48에서 아까 얼마 뺐어요? 22를 빼야 되죠. 얘는 곱하기 26을 해주면 된다, 맞죠? 됐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맞죠? 그러면 12 곱하기 22, 안 보일 수 있겠다, 맞죠? 12 곱하기 22분의 11 곱하기 26. 자, 약분을 해주면요, 사삭삭삭 약분을 해봅시다. 그럼 얘가 13, 12분의 13이다. 맞죠? 12분의 13. 정답은 4번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냥 약분이 되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항상 약분이 된다고 기대를 하세요. 그리고 숫자 이렇게 나오면 한 방에 바로 나오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믿어주시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화학에서 어차피 세 자리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 두 자리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2점 테스트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이제 3점 테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갈게요. 자, 2점 테스트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유행하는 탐구 유형이다. 맞죠? 탐구 유형. 탐구 유형 요즘 재밌게 참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기는, 뭐, 가설 이런 유형은 아니에요. 그냥 탐구했다 그거라서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볼게요. 자, 다음은 원자 모형의 변천에 대한 학생들의 탐구이다. 라고 했어요. 탐구 과정 뭐 했어요? 원자 모형의 변화가 일어난 실험을 조사한다. 실험, 가와 나왔네요. 자, 가나 초콜릿이 남았죠. 됐어요. 아유, 겨울이 지금 추워 죽겠는데 미안해요. 저는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자, 집중할게요. 자, 음극선이다. 맞죠? 음극선. 음극선 전자 발견하는 이제 음극선이다. 맞죠? 나는 뭐예요? 아까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뭐 발견했다고요? 원자 핵을 발견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에서 니은으로 수정되었다. 니은에서 디귿으로 수정되었다. 자, 이거 기본적인 뭐 교과서 개념인데요. 이런 거 수능이 안 나옵니다. 근데요. 모형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기억은 뭐예요? 자, 돌턴이에요. 돌턴 형태의 돌턴의 원자 모형입니다. 돌턴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니은은 뭐예요? 자, 이게 우리가 말했던 톰슨 모형입니다. 톰슨 모형. 이게 뭐예요? 전자 푸딩 모형이에요. 전자가 우리 원자 안에서 전자가 아마 푸딩처럼 바뀌어 있어 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 디귿이 뭐예요? 얘가 이제 말하는 러더퍼드 형태죠. 러더퍼드. 원자 핵이 중심에 있어. 원자 핵이 중심에 있는데 전자가 주위를 막 이렇게 돌아. 근데 그게 불규칙해 라고 얘기하고요. 자, 리얼은 뭐예요? 보어 모형이네요. 아, 근데 전자가 있긴 있는데 궤도를 따라서 궤도 안에 껍질 위에 존재해서 걔네들이 전자 전이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얘는 뭘 했어요? 무슨 실험했어요? 스펙트럼 실험을 했죠. 뭐 그런 것까지 다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이 시점이 언제 시점이냐라고 찾는 거죠. 그럼 뭐예요? 기억에서 니은, 니은에서 디귿이죠. 그냥 그대로 남았죠. 기억, 니은, 디귿이, 기억, 니은, 디귿이네요. 그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좀 순서 좀 섞어주지. 헷갈리게 순서대로 냈어요. 하필.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은 뭐예요? 오비탈이다 맞죠? 오비탈.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있으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궤도 위가 없고요. 궤도가 있는 게 아니고 면적이 이렇게 그 밀도 함수처럼 표시된 거죠. 오비탈이 남았죠. 그래서 요 순서를 나온다. 요거는 수능에 안 나오고 내신에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게 이제 드디어 좀 매우문 유형이 시작되었습니다. 좀 추론을 좀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냐라고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상 양성저수를 줬기 때문에 쉬운 문제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표는 이온 가에서나에 대한 재료이다. 자, 이온이에요. 이온 뭐라고 했어요? 양성자랑 전자수가 달라요. 라고 했는데 전자비치가 모든 네온으로 같아. 자, 시작 전자가 10으로 고정이에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전자가 10으로 고정이에요. 아하,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 질량수 다 나왔네. 양중전질 우리 외운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양성자수 8, 너는 뭐야? 산소, 너는 12, 마그네슘, 13, 알루미늄 이렇게 바로 적어줘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전자수는요. 1이네? 그럼 너는? 아, 전자수 무조건 고정 10이니까 10분의 10이겠네. 질량수 바로 18 바로 나와주네요. 질량수 18, 24, 26 바로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온다 맞죠? 거꾸로 넘어가요. 중성자수 얘는 몇 개예요? 13개 있어요. 얘는 몇 개 있어요? 12개 있는데 전자수는 고정 10개예요. 끝. 다 풀었습니다. 됐죠? 근데 어려운 유형이에요. 이게 3.77 유형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쉽게 나온 유형이에요. 왜? 양성자수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네온전자빛이 줬기 때문에 양성자수, 전자수가 그냥 튀어나와요. 그러면 사실 4개 중에 2개를 줬기 때문에 나머지 2개를 다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요. 자, 기억 x는 18이다. 맞고요. 자, 니은 y는 6분의 5이다. y가 12분의 10이죠. 6분의 5 맞고요. 디귿은 13분의 10 맞고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되겠습니다.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뭘 문제 나왔다 맞죠? 이놈의 뭘 힘들다 맞죠? 그래도 여러분들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요즘 화학 트렌드이기 때문에
때문에 자 트렌드에 맞춰가야 되죠. 우리가 흐름대로 계속 유행하는 것, 옷 입듯이 유행하는 이제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용기 가와나에 들어있는 O2에 대한 자료이다. 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아까 나왔던 H2랑 똑같죠, 기출이랑. 자 가에는 O2 16짜리 O2 18짜리 혼합 기체가, 나에는 16 18짜리 기체가 들어있다. 자 가와나에는 자 이게 중요하죠. 뭐 어떤 정보를 주냐? 가와나에 들어있는 기체 총량이 2몰이다. 라고 보자마자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 자, 2몰이 있고요, 2몰이 있어요. 자, 너는 하나가 2몰이고요, 넌 두 개가 2몰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기출 문제에서 이런 문제 봤었죠. 기출 문제 제가 풀이할 때 이런 유형 했었습니다. 이거 작년 수능에 이렇게 풀었나? 그랬는 것 같아요. 기출이 있었어요. 작년 6평이었냐? 뭐 올해 6평이었냐? 뭐 어쨌든 평가원 문제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그럼 우리 어떤 접근을 해야 되냐? 두 개가 들어있죠. 두 개가 들어있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미지수를 돌아라고 가르쳐드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요, 얘를 n몰만큼 들어있고 얘는 2 빼기 n몰 들어있어요 라고 접근하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왜? 그래야지 밑에 있는 거 중성자수 계산할 때 n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n을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이해되죠?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그냥 문제풀이에 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야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과정을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거를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 유형은. 근데 이 유형은 이것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쌤은 그냥 다 외우라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 풀이는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 문제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돼 있죠? 가에 들어있는 전체 중성자수, 나에 들어있는 전체 중성자수. 중성자수 구하면 되죠. 그냥 구하면 돼요. 얘 중성자수 몇 개예요? 얘는 16, 16, 32에서 8, 16 빼면 얘는 16개고요. 얘는요. 여기다가 2개, 2개, 4개 더했죠. 20개 남았죠. 20개. 너는요. 몇 개예요? 넌 18개 남았죠. 너는 10개, 8개, 18개 남았죠. 그럼 중성자수는 너 중성자수, 각각의 중성자수 곱하기 해당 몰수, 그냥 몰 곱하기 해당 중성자수 해주면 된다. 맞죠?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가에 들어있는 거는 16n 더하기 20, 2-n이고요. 분의 너는 18이 36이다. 맞죠? 36. 그럼 넌 계산해주면 40 빼기 얼마에 40 빼기 4인이고요. 너는 36이다. 맞죠? 그게 19분의 18. 너가 2배 해주고 너 2배 해주면 돼요. 너는 2배 해주면 38. 그러면 아하 4에는 2, n은 2분의 1입니다. 따라서요. 너는 2분의 1몰, 너는 2분의 3몰이다. 오케이, 다 잡았습니다. 됐어요. 자, 볼게요. 기억, 가에 들어있는 전체 양성자수 분의 나에 들어있는 전체 양성자수. 양성자수 볼게요. 양성자수. 양성자수 분자 몰 곱하기 해당 양성자수 해주면 된다. 맞죠? 근데 양성자수는 다 똑같아요. 자,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각각의 동위원소, 얘들 동위원소죠. 그럼 동위원소 O2를 만들면 어떤 애들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성자수, 해당 분자의 양성자수가 고정이죠. 그럼 뭐예요? 너도 2몰이고 너도 2몰이라서 똑같아요. 비율이 2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 들어보세요. 동위원소의 정의가 뭐예요? 양성자수는 같은데 중성자수가 달라서 물리적 성질이 다른 애들이다. 맞죠? 화학적 성질이 똑같다. 맞죠? 이거 제가 얘기를 왜 한 거예요? 양성자수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에 들어있는 양성자수, 나에 들어있는 양성자수 총합도 똑같다 이 말이죠. 어쨌든 얘들이 다른 문자에 있더라도 양성자수는 똑같아요 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함정 유형입니다. 제가 요거를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중성자수로 나오라면 실제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근데 양성자수로 나오면 그냥 똑같아요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냥 양성자수, 동위원소는 양성자수 똑같잖아. 그냥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아니라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됐죠? 자, 산소 18짜리 원자수는 이라고 했죠. 18짜리 원자수라고 하면요. 원자 몰 곱하기, 그러니까 분자 몰 곱하기 해당 원자 곱하기 해당 원자수만 구하니까 분자 몰 곱하기 해당 원자수네요, 그냥. 자, 그러면요. 가에서는 2분의 3 곱하기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나에서는 어떻게 돼요? 2몰 곱하기 1개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너는 3이고 너는 2네요. 그럼 가에서가 나에서의 2분의 3b다. 맞네요. 했고요. 지금 용기 속 전체 기체의 질량비라고 했습니다. 질량은 몰 곱하기 분자량 해주면 된다. 맞죠? 아까 했던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계속 똑같은 거 나오죠. 물어보는 게 계속 똑같아요. 원자수 물어보고 질량수 물어보고 양성자수 중성자수 물어보고 다 나왔던 거 계속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유형이 고착화되었어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특이한 또 유형이 새로 등장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패턴으로 분석하면 돼요. 패턴 계속. 질량이에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2 해주면 된다 맞죠? 가에서는 자 다시 밑에 적어보면요. 가에서는 2분의 1 곱하기 32 더하기요. 얼마예요? 얘는 위에는 18, 18이죠? 36이 남았죠? 2분의 3 곱하기 36이고요. 자 나에서는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34 남았죠? 그럼 너는요 16이고요. 너는 18이고요. 54 둘이 더해주면요 70이고요. 너는 68이 남았죠? 맞나요? 그러면 70대 68이니까 35대 34 맞나요? 35대 34죠. 틀렸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니은만 맞아서 2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 이런 함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낚이지 말고 계산할 필요도 없고 그냥 따지지 말고 1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유형 잘 기억해 주세요. 정리하시고 우리는 3점 테스트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가 공부했던 거 다 나왔다. 아싸.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이 문제 보자마자. 너무 이제 약간 우리가 공부를 했는 거를 잘 적용할 수 있니라고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볼게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거 볼게요. 다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x와 y2에 대한 자료이다. 오케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x의 동위원소의 존재비가 10짜리 11인데 10, 11이 1대 4 비율로 있대요. 아, 붕소, 좋아요, 붕소, 아유, 10짜리, 붕소 11짜리, 뭐라고 해, 비율이 1대 4만큼 있었다며, 너가 20대 80. 아유, 제가 꼭 외워주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분자량이 다른 Y2는 서로 세 가지가 있다. 오케이, 세 가지 있어요. 그럼 뭐야? 세 가지 있는데? 9분의 1? 작은 거? 큰 거? 9대 6대 1. 아하, 뭐야, 너는 뭐야, CL이네, CL 35, CL 37, 뭐야, 3대 1이네, 아유. 다 나왔어요. 끝났어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자, 분자량이 서로 다른 게 세 가지다라고 뭐라고 했어요? 이게 동위원소 두 개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대로 그냥 푼 거예요. 그 생략했지만. 아시겠죠? 이해되죠? 그런 식으로 풀면 돼요. 자, 기억. y 동위원소는 두 가지 다 맞고요. 자, 니은 y의 평균 원자량은 2분의 존재 비율이 가장 큰 y2의 분자량. 자, y의 평균 원자량은 얼마예요? 35.5. 우리는 실제 이거를 다 문자 두고 계산하지 않아요. 문자 두고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다 외운 걸로 푸는 거예요, 이거는. 자, 2번의 존재 비율이 가장 큰 y2의 분자량. 가장 큰 건 뭐예요? 17, 17, 37, 37 이거 두 개 들어가죠. 얼마예요? 그냥 37이지, 너가 37. 아니죠. 크다 아닙니다. 작다 들어가야 되죠. 맞죠? 자연계에서 분자량이 가장 큰 XY3의 존재 비율, 분자량이 가장 작은 XY3의 존재 비율. 자, 요게 좀 중요하겠다. 맞죠? 아하, 분자량이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걸 만들어 보래요. 그럼 뭐야? 작은 거 끼리끼리 모아주고 제일 큰 거 끼리끼리 모아주면 되죠. 자,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자, 요 유형이 지금 신유형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유형이 요즘 올해 나왔던 유형이에요. 올해. 조합하는 유형 있잖아요. 요게 실제 고2 국어 모의고사도 나왔고요. 작년 고2 국어 모의고사도 나왔고요. 올해 평가원에서도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동위원소끼리를 조합을 시켜서 서로 분자량을 만들어 보고 그 분자량과 존재 비율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는 건데 이건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것만 물어봤죠. 그러니까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는 큰 거끼리, 작은 거끼리 묶으면 끝이에요. 계산할 게 없습니다. 사실 간단해요. 그래서 자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자 작은 거끼리 모아주면요 어떻게 되죠? 작은 거끼리 작은 거끼리 이런 식으로 요 두 개 큰 거끼리 모아주면 된다 맞죠? 끝났어요. 됐죠? 근데 너는 두 개 들어간다 맞죠? 그러면 두 개 들어가니까 너로 만들어주면 되겠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요 너 어떻게 돼? 동그라미는 1, 9, 9다 맞죠? 9. 그 다음엔요 너는 어떻게 Y3네? 아유 Y가 3개네. Y 3개예요. 자 그러면 9가 아니에요. 너 3개 들어간다 맞죠? 1 곱하기 3의 세제곱 가장 큰 거. 이게 가장 작은 거예요.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된다. 가장 작은 게 1 곱하기 3의 세제곱이에요. 맞죠?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제일 큰 거는요. 4 곱하기 1의 세제곱이에요. 맞죠? 그럼 얼마예요? 4분의 27. 틀렸네. 반대로 나왔다. 맞죠? 4분의 27. 아이고, 어떻게 되나요? 잠깐만요. 니은을 잘못 풀었네요. 다 풀었는데요. 답이 틀렸길래 니은을 잘못 풀었네요. 존재 비율이 가장 크죠? 존재 비율. 미안해요. 존재 비율이. 미안합니다. 친구들. 존재 비율이 가장 크더라 했으니까 너네요. 너가 존재 비율이 제일 크네. 70이다 맞죠? 70 나누기 2니까 35다 맞죠?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두 개만 맞아서 기억 니은 3번이네요. 이해되시죠? 깜짝 놀랐네. 그래 바로 알아봤어요. 잘못 풀었는 거 바로 알았네요.
다행입니다.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마지막 문제는 요게 중요합니다. 요 개념이 중요해요.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접근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겠죠? 존재 비율 찾기 세제곱을 해줘야 된다. 왜? 너 3개 들어있으니까 세제곱을 해야지. 맞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가장 작은 것끼리 가장 큰 것끼리 모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요 단어는 이제 스무스하게 빠르게 넘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빨리 풀어낼 수 있구나 라는 거를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잘 정리하시고요.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강의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다음 수강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등급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